네, 서울시와 SH공사가 이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구간 위에다가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공공주택, 공원, 업무 상업시설을 한데 모은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에 더 이상 주택을 지은 토지가 부족하니까 이용률이 적은 도로 위에 도시를 세운다 이런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구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SH공사의 김세용 사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 구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그림인 건가요? 일단 이제 그 컴팩시티라고 하는 게 네. 도시의 뭐 밀도를 높이자 이런 측면보다는 음흠. 그동안 저이용됐던 시설들을 잘 활용하자. 네. 그러니까 그 미활용된 또는 저활용된 땅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 보자. 네네. 소위 저 가성비를 높여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그 도시 외곽에 이제 주로 대형 주거 단지를 우리가 만들었죠.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땅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요새 세태를 보면은 사실 교통 비용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걸 굉장히 꺼려하고 어. 그래서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주거를 찾고자 하고 예. 또 도시 외곽에서 이제 애 키우고 이런 시대가 점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서울의 경우에도 1, 2인 가구가 지금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도시 내에 저활용된 공간들을 좀 찾아보자. 아, 예. 그리고 이 도로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저희가 이제 찾고 있는 게 더 있습니다만은 일단 네네. 이번에 어제 발표한 게 도로 위에 하고 이제 그 주변 지역 합치면은 한 22,000평쯤 되는데 네네. 거기에 1,000호를 한번 세워보자. 천호. 이런 네.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0세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 도로를 그러니까 덮개로 덮어버리고 그러면 그 도로는 이제 지하 도로가 되고 그 위에 어떤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 이런 구상인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지하화되는 건 아니고 예. 그 도로를 그대로 있고 데크를 만들고 그 위에 주택하고 여러 상업 여가 공간을 넣는다. 이겁니다. 아, 지하화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밑으로 지하로 되지는 않아요. 예. 터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터널 네. 도로가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렇죠. 아, 터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짓는 그 주택은 주로 청년 주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청년 신혼, 네, 젊은 세대들 그리고 항상 활동하는 분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안전 문제는 이런 건 없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거 갑자기 발표한 건 아니고 예. 한 1년 정도 쭉 검토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들도 보고 안전 문제 쭉 어떤 공법이 좋은지 네. 이런 거 검토한 결과 네.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장님 혹시 그 10년 전인 2009년에 네. 그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네네. 이 덮개로 덮은 다음에 공원을 만들려고 추진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구상과 뭐가 다른 겁니까? 이번 이거는? 그거는 고속도로를 저기 두 개 층으로 해서 지하화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예. 이거는 지하화는 아니고 터널화다. 터널하고 동시에 이제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에요. 예. 500m 정도의 구간이고 아하. 그리고 단순히 도로만 지금 덮는 게 아니라 네. 이 지역이 지금 주변하고 단절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로로 단절된 공간을 연결한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이제 그 다른 점을 좀 몇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좀 그때의 경우를 그때 나왔던 지적을 좀 그 기준 삼아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각종 유해 물질이 이제 배출이 될 텐데 그러면 터널에 갇힌 운전자들의 건강 문제, 두 번째 교통 정체 문제 이런 것도 거기다가 어떤 그러니까 주행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때 지적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구상에서는 이런 문제는 불식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게 왕복 6차선인데 네. 차선 수는 전혀 줄지를 않고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사 중에도 이 도로의 교통은 그대로 유지할 채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교통 따로 통제나 이런 것도 막거나 없는 겁니까? 네네, 그거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널로 되는 구간, 그러니까 지상 터널이죠. 네. 이 터널 구간이 500m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유해 물질이나 뭐 이런 등등이 네. 큰 우려는 하지 않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게 진동, 사는 분들에게 예, 예. 밑에 차량이 지나가면 진동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소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최근 이제 기술을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을 봤을 때 진동 차단제라는 게 있어요. 이 구조물하고 집안 사이에 붙이는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도로 하부에 방진제라는 것도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뭐 흡음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저희가 잘 활용을 하면 네네.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업 착공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좀 절차가 있는데, 예. 일단은 어제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를 했어요. 예. 8월 5일부터. 예. 그리고 이제 연내 지구 지정을 할 겁니다. 음. 네, 그리고 지구 지정을 하고 빠르면은 이제 21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충남 구민들이 뭐 먼지, 소음, 그다음에 그 진동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반발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이 연결돼 가지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예. 저희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최대한 가버넌스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이 지역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지역을 검토를 했었는데, 네. 뭐 모든 도로 위에 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도로로 인해서 저 주변 지역하고 지역이 단절된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일단 시내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입지라고 봤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거를 1차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 9970님이 그 문자 주셨는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왜 그런 구상이 나왔을까요? 공사 시에 교통 정체는 엄청날 테고 가로수도 없어질 수 있는데 뭐 이런 또 걱정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거긴 간선도로라 일단 가로수가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인공 지반 위에 여러 녹지라든가 이런 것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안팎으로 이제 여유부지도 만들고, 네. 주민들을 위한 편익 시설은 지금 대폭 확대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구가 주는 건 아니고 네. 정체 상태인데 주택은 여전히 부족해요, 지금. 그래요. 네. 서울의 경우에는. 예. 그 지금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 사업 부지를 지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 그렇죠. 예.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그 단지를 구성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생각은 네. 그 젊은 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주변에 임대주택 들어오면 그 기존 주민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생활 편의 시설을 대폭 저희가 도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 시설이라든지 예. 도서관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그래서 주변 주민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고, 네.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역 단절을 극복하는 역할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네네. 지역 주민들께서도 인근 시내역으로 접근하시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예. 이제 완공이 되면. 예.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좀 그 사업이 잘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개발을 혹시 다른 지역으로 좀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컴팩시티를 저희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꼭 도로뿐만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예. 그 차량 기지라든지 예. 그다음에 공영 차고지라든지 예. 이런 공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구상안을 좀 내놓을 생각입니다. 아, 잠깐만요, 사장님. 그러면 빗물 펌프장이나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역시 똑같이 그럼 덮고, 하는 거죠. 덮고 그 위에 다시 어떤 뭐 주택이나 이런 걸 조성한다 이런 구상인 겁니까? 그러니까 덮는 경우도 있고 예. 같이 병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제까지 이제 그런 공간 하나로만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각종 주택이나 편의시설과 함께 복합화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구상이 나오게 된 데는 역시 이제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뭐 문제 의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다시 또 뭐 신도시 조성하는 게 이런 것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서울하고 다른 그 외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저 서울의 경우는 그런 대형 신도시 또는 뭐 도시 안에 신도시라고 한 뉴타운, 인타운 이런 개발할 땅이 네.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1, 2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네. 이분들에게는 직장하고 가까운 게 가장 최우선인 거거든요. 저희가 네. 보면은. 네. 그래서 대형 신도시보다는 이런 식의 저활용 부지를 활용해서 소형으로 네. 다량을 넣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앞서 드린 질문이긴 한데 많은 애청자분들이 아마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 같아서인지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확인차 그러면 이 문자를 좀 읽어드릴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074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 터널이라면 차량 매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우려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터널 위에 집을 짓는 거지 네. 터널하고 연접한 곳에 또는 터널하고 맞닿아서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터널의 내부에 대해서 매연은 저희가 충분히 공학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일반 터널의 경우도 그렇지만은 500m 정도의 터널에서 네.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흡음이라든지 먼지, 소음 이런 거는 충분히 처리가 되고 네. 그 위에 터널 위에 데크가 있고 그 데크 위에 주택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주민 말고 운전자의 어떤 또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운전자들께서는 이제 없던 터널이 새로 생기니까 네네네. 그러실 수는 있는데 예. 이게 뭐 긴 터널이 아니에요. 몇 킬로씩 되는. 500m.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 뭐 공학 뭐 하중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이건 뭐 다 검토가 끝났으니까 지금 발표가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건 뭐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뭐 외국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서 빗물 펌프장이나 공영 주차장이나 차량 기지 이런 데도 그 대상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2차, 3차에 대한 지금 검토 작업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사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추가 발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조성될 수 있는 어떤 그 주택 수는 좀 최대한 몇 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작년에 이제 연말에 네.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추가 8만 호에 대해서 이제 12월 26일 날이든가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이번에 이제 민선 7기 서울시장님 공약이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였는데 예. 공공주택을 예.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8만 호를 하는 거는 예. 신규 택지 개발 없이 도심하고 저활용된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예. 게 이제 골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식의 이 미활용, 저활용된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게 몇만 호가 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마무리하기 전에 갑자기 또 궁금해져서 한번 사전께 그러니까 하나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예.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긍정적인 거 아니었나요, 원래? 이건 다른 차원의 질문인데. 워낙 전문가시라 한번 좀 따로 여쭤보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있죠. 그래요? 예, 근데 이걸 아직 정부에서 발표하기도 전에. 예, 아니 뭐 연기될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그렇죠.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괴롭혀드려서. 참고로 저희 SH는 네. 100% 후분양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돌발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니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H공사 김세용 사장과 함께했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좀 잠깐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 함께 하실 수 있다고 계속 고지를 드렸는데 지금 좀 시스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제대로 좀 방송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